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안개와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4도, 안동 1도, 포항 8도로 당분간 경북 내륙과 일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4도에서 18도 분포 보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낮 기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기온이 떨어지며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 기온차가 커 아침 안개가 잦겠고요. 주말 나들이 가신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이 이제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수시와 정시 전략을 재정비하고 남은 대학별 고사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은 제각각 희비가 엇갈립니다. 시험을 잘 쳤든 그렇지 않든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수시 남은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면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이미 원서 접수를 한 수시 논술고사나 면접고사를 포기하고 정시 모집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고사와 면접고사는 지망대학의 기출문제와 예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술 준비는 지원 대학별로 제시하는 출제 의도,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제한 시간 안에 맞춰서는 연습을 하고 면접 대비는 입학처 사이트에 공개된 기출문제, 면접 관련 가이드북 자료에서 예시 답안을 만들어 보고 구술해 보는 실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시 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반영 확대입니다. 지난해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 올해는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대 등 주요 대학이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교과를 정량평가하고 서울대, 한양대 등은 정성평가를 합니다. 올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변별력이 높아 N수생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의학학 계열 및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고 자연계 중위권 중심의 수험생들은 상위권 대학 인문계로 교찬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상위권 대학이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어 최소 한 곳은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통지되고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이며 4년제 대학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2017년 11월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8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진을 겪은 다수의 포항 시민들은 아직도 작은 진동에도 놀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250여 명이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이 바다처럼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규모 5.4의 충격파 이후 지긋지긋하게 이어진 여진은 포항 시민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당시 흥의 인구가 4만이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4만 한 2천? 갑자기 한 7, 8천이 증발해버려요. 다른 도시로 가고 흥해로 안 들어오고. 지진은 건물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있는 방에서 잠 못 자요. 제가 주거하는 데는 아예 리모델링 하면서 문을 띄었어요. 2024년 포항 트라우마 센터가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662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8%, 약 250여 명이 트라우마 증상 4, 5단계로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울 척도를 활용해 응답자의 자살 및 자해 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여전히 자살 위험을 동반하는 심리적 고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재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삶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입니다. 지진은 땅을 흔들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지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항 시민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내년도 국비 2천억 원 증액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원회, 기재부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나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철강기업 고용 안정 지원과 그래핀 산업 지원, 영일만 횡단대교, 포항역 주차난 해소 등 16개 사업 2,105억 원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국회 예결소위가 1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 등과 공조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발표된 경북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1년 이후 15년째인데요. 변화의 방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무회의를 이끄는 영주중학교 김유경 교장. 본청 장학관과 교육지원청 과장을 거쳐 교장 자리에 오른 34년 차 베테랑 교육자입니다. 경북 초중고 교사 가운데 여성 비율은 60-70%에 달하지만 지역에서 여성 교장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북의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은 31.2%,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10%대로 뚝 떨어집니다. 육아, 가사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진하는 제도들이 본인이 연구하고 학생들 생활 지도하고 본인 역량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부분에서는 또 벽지라고 해서 저 멀리 가서 점수도 따오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여성들의 도전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 지역 정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장 곳곳을 둘러봐도 양복 차림의 남성 의원들 일색입니다. 경북도의회 의원 59명 가운데 여성은 6명. 경북은 성평등 지수 7개 핵심 영역 가운데 특히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 영역이 30.8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용과 소득 영역도 전국 하위권입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정규직 내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가 오히려 3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과 건강 영역 역시 전국 최하위권.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가족 돌봄에 시간을 많이 쓰는 반면 지역 의료 접근성이 낮고 여성이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부문 역시 전국 꼴찌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지역 문화와 고령, 농촌 중심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여성이 일터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분위기, 여성 리더를 키우는 시스템의 부재,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도와 인식 개선 두 축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 전담관제 도입, 성별균형 승진제 도입, 성별 임금 공시제 시행, 여성 고위직 목표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양성평등 인식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성평등은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고
더 단단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지역에서도 시작될 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와 일본 히로시마현이 자매 결연을 맺고 인적, 행정, 문화, 관광 등 실질 교류 확대에 나섭니다. 지난해 우호교류 체결 이후 양측의 방문과 교류가 이어졌고 특히 청소년 관광 분야 중심의 협력 기반이 더욱 제도화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정으로 수학여행 유학생 유치와 일본 관광객 확대 등 실질 사업을 추진해 양지역 간 교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우는 몸무게는 물론 중요한 품질 지표인 마블링이 30% 이상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 능력 개량과 정밀한 사양 관리로 고급 육 생산 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1970년대 우시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한우의 생체중은 350kg 정도. 다 큰 암소지만 지금 소들과 비교하면 덩치가 확연하게 적습니다. 이후 한우 개량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우의 생체중은 1990년대 575.5kg, 2020년대에는 756.3kg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30년 사이에만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고기의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근내 지방도, 마블링도 100g당 14.3g으로 33% 이상 높아졌습니다. 증체량하고 그다음에 등심 단면적,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마블링 스코어가 훨씬 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유전 능력이 우수한 소를 선발해 과학에 기반한 개량 체계를 확립하고 성장 단계별 사육 기술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보급한 덕분입니다. 특히 축산 농가가 쌀겨나 맥주밥 같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섬유질 배합 사료를 직접 만들어 먹이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사료비를 최대 40%나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육량과 육질 등급 개선에서 벗어나 비육 기간을 2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환경 부하도 낮추는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료 효율이 좋은 이제 시스소가 선발되고 이거를 이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일단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력 예측을 통해서 이제 맞춤형 사양 관리를 한다면 출하 기간이 단축돼서 소고기 시장 개방 이후 값싼 수입산에 맞서 프리미엄 전략을 택하면서 한우는 고급화에는 성공했지만 서민들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더민주 경북혁신회의는 어제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북혁신회의는 대장동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였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초과 수익 7,400억 원 환수 불가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숫자 노름이라면서 오히려 이재명은 민관 공동개발로 5,500억 원을 환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신라금관 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음 달 14일 종료되는 신라금관 특별전을 내년 2월 22일까지 72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년 만에 신라금관이 모두 모인 이번 특별전은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모두 2만 6천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지역 소멸, 인구 절벽이라는 중대 위기에 직면한 지금 지역민의 소통창구인 지역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MBC 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올해 여름 무려 100일 넘게 강원 영동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 10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1조 이상 재산 피해를 낸 영남권 초대형 산불. 열차 운행까지 중단시킨
충청 전라 지역의 물폭탄급 집중호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현장마다 발빠르게 달려가 신속한 정보 전달과 추가 피해 예방에 앞장선 지역방송은 공공재입니다. 지역방송은 공공재죠. 재난재해 방송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거나 중요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지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지만 지역 방송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처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20년 가까이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방송이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발전기금 가운데 연간 45억 원 수준에 머물던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예산을 207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이 발의됐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한 사당 1억밖에 안 돼요. 4억 정도 늘려서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와 또 지역 문화의 구심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 제공과 지역 밀착 콘텐츠 등 공적 기능 강화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의 운영 체계 마련 등을 지원하는 배터리 안전연구센터가 경주시 외동읍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에 준공됐습니다. 총 3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센터는 연구동, 관제동 등 지상 2층 규모로 구축됐으며 배터리 탈부착 내구 시험기 등 9종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경북 테크노파크가 맡게 되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관련 부품과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을 분석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저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10% 이상 저렴하고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증가해 김장철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을철에 자주 내린 비로 일부 지역의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출하가 지연되는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신인 선수 16명 입단식을 치르고 경산 볼파크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신인 선수 중 1라운드 지명자인 서울고 출신 투수 이호범을 포함해 4명의 투수와 포수 이서준, 야수 임주찬까지 6명의 선수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안개와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4도, 안동 1도, 포항 8도로 당분간 경북 내륙과 일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4도에서 18도 분포 보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김천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도, 봉화는 영하 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15도, 봉화는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시작해 낮에는 18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과 밤 기온차가 커 아침에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주말 나들이 가신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